당시 이수만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SM엔터테인먼트 1.0 시기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곧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문화 콘텐츠를 지배하는 훌륭한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오디션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션벨을 진행하는 호스트 캐스팅 K입니다. 오늘은 저의 소개와 오디션벨 진행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최초로 아이돌 캐스팅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1990년대 가요계에는 아직 기획과 마케팅 개념이 전무하였는데 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여 2페이지 분량의 아이돌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돌 기획서에 따라서 각각 멤버들을 캐스팅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 후에 그 멤버들이 크게 성공을 하는데 그 멤버들의 이름이 바로 H.O.T였습니다. H.O.T의 성공 뒤에 아이돌 캐스팅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화, 동방신기를 연이어 기획과 발굴을 하였고 연속해서 빅히트를 하였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스타 기획 시스템을 첫 도입했다라는 기사와 캐스팅 K의 스타 메이킹 시스템은 집요할 만큼 과학적이다. 5인조 그룹 동방신기도 그의 작품이다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MBC 에브리원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기획에 대해서 다뤘는데 H.O.T, 신화, 동방신기 이 세 그룹의 기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짧게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H.O.T나 신화를 기획할 때는 먼저 아이디어, 기획이 먼저였습니다. 첫 번째가. 동방신기는 일단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뽑아놨습니다. 신인 그룹으로 만들려는 여러 팀 중에서 일단 메인 보컬들을 뽑아놓고 같이 드림팀이라는 이름하에 파일럿으로 결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게 동방신기 탄생의 시초였던 거죠. 네. 한국일보에서는 H.O.T 등 아이돌 스타 신화 탄생의 주역이다. 아이돌 스타의 기획, 캐스팅, 교육, 즉 트레이닝을 말하는데요. 전 분야를 진두지휘하였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스포츠 서울, 당시 가수 보아는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김경욱 사장은 국제화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다. 한국 가수의 해외 진출과 해외에서 현지인을 발굴하여 가수로 데뷔시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비밀을 다뤘는데 아이돌 그룹의 숨겨진 캐스팅 시스템과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일본 TBS 인터뷰. 일본 TBS에서 보아 동방신기를 만든 프로듀서 캐스팅 K를 소개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후지TV 방송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 트레이닝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SBS에서는 일본 도쿄에 한류 전용 공연장이 세워졌었는데 당시 설립과 관련하여 SBS 뉴스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캐스팅 K가 발굴한 아티스트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 그리고 밴드와 뮤지션, 배우 등이 있습니다. 1996년 저는 저의 개인 기획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캐스팅과 트레이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 회사였습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라이크 기획 이렇게 셋이서 아이돌 사업을 위한 3자 협업 계약을 체결했고요. H.O.T 등 아이돌 음반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콜라보로서 진행하였습니다. 음반 매출의 35%는 SM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하였고 음반 매출의 15%는 라이크 기획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3자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역할, 갑의 역할은 캐스팅과 선발된 연예인의 트레이닝을 담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노래, 안무, 방송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무는 힙합, 브레이크, 재즈, 소울, 각기라고 되어 있죠. 이 각기는 팝핀을 그 당시에는 각기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연예인에게 성공한다, 실패한다라는 그런 결과나 목적보다는 과정의 중요성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타로서 인생보다는 먼저 중요한 것이 인간성과 신뢰라는 것을 계속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캐스팅에 들어가는 경비는 자체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3사 그러니까 SM엔터테인먼트와 라이크 기획의 총체적인 업무, 인사총무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은 녹음실을 공급하고 엔지니어를 채용한다. 국내외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동향에 항상 주시하여야 한다. 최고의 안무가 및 의상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스타일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갑과 병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들을 섭외하여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방송 PR과 언더그라운드 PR을 같이 한다.
라는 게 되어 있고요. 연예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인력을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게 을의 역할이었습니다. 라이크객 병의 역할은 모든 과정에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고 갑과 을의 질문이나 궁금증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국내외 연예 및 문화 전반에 걸친 자료 수집 및 정보의 수집, 연예 정보, 전문적인 교육, 갑과 을에게 자문 및 컨설팅, 자료 지시, 교육, 아이디어 제시 등을 한다라는 게 병의 역할인데,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또 협력하여 3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이수만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SM 엔터테인먼트 1.0 시기에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에는 H.O.T를 데뷔시켰고, 이후에 SS, 신화, 플라이트 오브 스카이, 2000년에는 보아, 2001년에는 밀크 다나, 2002년도에는 블랙비트 신비, 2003년도에는 동방신기, 2005년도에는 이사겐지연, 천상지희, 슈퍼주니어까지 데뷔를 하였습니다. 저는 소녀시대 멤버까지 뽑아놓고 SM.0 시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혹자는 2002년도에 이수만 씨가 부재 중일 때, 검찰 수사로 부재 중일 때 제가 SM에 있는 연예인들을 말아먹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라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인터넷상에 대량으로 살포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십 명의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벌금형을 받게 됐었죠. 당시 그 몸통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수사관이 알면서 안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진짜 못 찾아내는 건지 아직까지 몸통은 찾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업계 최초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리고 YTN 생방송에 출연하여 회사 홍보를 하는 기업 IR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IR을 했지만 특히 S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만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SM엔터테인먼트의 김경욱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략을 해서 SM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엮어가실 계획이신지. 일단 SM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고의 캐스팅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과 트레이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사업에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타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델 에이전시 사업, 그다음에 광고 대행업, TV 프로덕션 사업 등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네, 국내 최고의 캐스팅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자부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돌 제작 과정을 세분화하였고 또 그것을 매뉴얼화하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완성된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입니다. 캐스팅과 트레이닝, A&R, 음악을 만드는 A&R을 뼈대로 뮤직과 비주얼 디렉팅, 음반 유통, NPR, 스타 마케팅을 결합하여 아이돌을 제작하는 프로듀싱 시스템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캐스팅, 트레이닝, A&R, 비주얼 디렉팅, 음원 발매, NPR, 마케팅 PR입니다. MD 마케팅, 머천다이징 마케팅, 아티스트 관리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캐스팅의 경우에는 캐스팅만 전문으로 하는 캐스팅팀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면접을 통해서 뽑은 캐스팅 팀원들에게 저는 정기적으로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만의 노하우, 캐스팅 비법이 그대로 팀원들에게 전수가 된 것이죠. 레시피가 전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만 하던 캐스팅 작업을 팀 작업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스팅 팀의 후배들은 대형 기획사로 이적하거나 창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형 기획사들은 캐스팅K가 개발한 아이돌 캐스팅 시스템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캐스팅이라고 봅니다. 멤버가 캐스팅되는 그 순간부터 프로듀싱에 대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조각가 로댕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황금으로 조각을 하는 것과 또는 비누로 조각을 한다면 그 조각품의 가치가 틀려지겠죠. 그러므로 처음 아이돌 시장에 진입하시거나 아이돌 제작자 또는 아이돌 프로듀서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돌 캐스팅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대형 기획사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오디션벨은 호스트 캐스팅K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오디션벨 채널을 통해서 아이돌 캐스팅과 프로듀싱에 대한 캐스팅K의 30년간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분들에게는 오디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학부모님께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지인들께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소질을 보였는데 또 미래의 아이돌이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취미로만 생각하고 대학에 진학시켜야 될지 만약에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밀어주고 싶다면서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또 프로듀서가 되려는 MZ세대 및 창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돌 캐스팅과 프로듀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뮤직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과 쇼폼 아주 핫하죠. OTT 콘텐츠도 유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아이돌 기획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라디오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흑백 TV가 나오고 칼라 TV가 나오고 공중파 TV에 의해서 케이블 TV가 나오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세상을 지배하고 유튜브 OTT에 의해서 월드스타가 탄생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쇼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문화 콘텐츠를 지배하는 훌륭한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오디션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캐스팅 K가 들려주는 아이돌 오디션과 프로듀싱에 대한 이야기,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디션 지원과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디션에 대한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오디션벨 @ 하시고 gmail.com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